자,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포인트는 자, 우리가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마다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명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풀기 위해서는 갈등의 여지가 없는 다른 문제를 상대방과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끌어들여서 상대방의 초점을 흐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에는 서로가 합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뭐 당연히 꼭 모든 문제가 대화를 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라는 사실을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서 일단은 갈등을 풀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동의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구체적인 진술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 청문회에서 그런 분들이 잘 쓰시는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과 세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내 기분을 만약에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때 바로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설득의 달인이 하는 모습이 아니죠. 바로 상대방한테 지는 겁니다. 내가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허허실실 전략을 활용을 하셔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표시하시면서 나의 좋은 이미지까지도 더불어 상대방한테 보이는 그런 전략을 꼭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잘못이 됐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경우에는요, 그 잘못을 시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짓말로 둘러대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연막처럼 그런 연막 전략을 꼭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은 건데요.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우회 전략을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덟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을 그런 경우에서 설득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양자택일 전략을 활용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상대방이 더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확실하게 끝까지 매듭지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한정된 상황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회에 스스로 매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꼭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운전할 때도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인 그런 질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4단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설득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품고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요. 항상 최대치의 목표와 최저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 1단계는 목표를 정하시는 거고요. 자, 2단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라. 이것이 바로 설득의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자, 상대방도 어떤 행동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설득에 따르게 되는데요. 나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익을 얻고자 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바로 서로가 윈윈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설득을 나에게 당할 수가 있고 나도 또 설득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상대방의 이익에 맞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상대방은 설득을 나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는데요. 설득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는 3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설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남아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면할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남은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살펴보시고요. 그 힘을 평가한 다음에는 설득의 4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득의 4단계는 우리가 타협안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이 4단계에서는요.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유는요.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게 되면서 상대방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타협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분명히 이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상대방이 아주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대방의 선택권을 여러분이 주게 된다면 서로가 호감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호감이 없다면 어떠한 합의도 오래도록 유지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왜 설득에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얻을 거에만 내가 받을 거에만 욕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설득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줄 것이 무엇인가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때 상대방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역지사지라고 아시죠? 항상 여러분들의 특히 설득을 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으실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바로 역지사지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